여러분,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깊이 있는 풍미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그곳? 때로는 칼칼하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맛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시네스토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네스토랑의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셰프 이현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1일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일 매니저 신현아입니다. 비범해. 느낌이 뭔가 달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녹화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게 사실 지금 어려운데.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상 인간을 지금 섭외를 했거든요. 네. 네, 가상 인간이에요. 진짜 같죠? 카메라 돌기 전후 똑같습니다. 요즘 가상 인간으로 아주 뭐 광고도 열심히 찍고 다니시고 연기도 하고 뭐 네. 그러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사람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게스트로 모신 분인데. 특별 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겸 배우 이세훈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이 감독님을 우리 패널로 모셨잖아요. 1일 매니저로 오셨었죠. 지금 몇 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두 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네스토랑을 또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을 또 한 번 뵙고 싶어서 네. 제가 요청을 고맙습니다.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문 열어도 될까요? 네, 열어도 되죠? 네, 네. 준비됐습니까? 셰프님?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떤 영화는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영화 감독이 우선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요리를 먹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하기 전에 몇 년생이시죠? 지금 나이 얘기하나요? 자, 이 영화를 본 얘기들을 우리가 좀 가감 없이 한번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가부장 제도가 존재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첫 장면,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명절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아마 다 공감을 하고 느꼈을 그런 법한 장면인데 일단 두 분은 이 명절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으세요? 뭐 저희가 뭐 남녀 상관없이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명절 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너무 단골이잖아요. 너무 시댁에 가기 싫다, 뭐 핑계거리다, 여행 가고 싶다. 너무 지겹게도 듣는 어떤 단골 메뉴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식상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지영이가 그래서 힘들구나 라고 이제 공감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빙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빙의가 돼서 다른 말을 할 때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졌죠. 네. 현아 배우님도 시골에 가세요? 명절 되면? 네. 아니면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시댁 살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서 이 큰 집에? 큰 집을 이제는 못 가게 됐어요. 할머니가 오래 돌아가셔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실 시골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주로 일을 많이 하시긴 하셨죠. 자식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속상한 면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저희 세대랑 부모님 세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 자란 환경이. 저희가 나서서 먼저 같이 일을 해드리니까 어른들도 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녀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같이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이게 좋게 좀 문화가 바뀌기 그렇죠. 시작했다라고 해야 특히 될까요? 요즘은 예. 뭐 웅셰프 난 남자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혼날 거.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는데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 뭔가 어쩔 수 없이 그 전체적인 풍경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아무래도 뭐 일 같은 것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며느리가- 하고 며느리가 하고, 며느리 많이 어머니가 하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뭐 테이블 위주로 앉아 있는 그 장면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너무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고 맞아요. 없어져야 될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거의 매번 명절 때마다 보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어떠세요? 실제로는? 어, 명절 때. 명절 때 되면 기본적으로 모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라서 식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식구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우리는 다 모여봤자 얼마 몇 명 되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제 뭐 형제들이 많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 완전 한번 모이면 뭐 대가족들이 모이시고 그리고 특히 뭐 큰 집 작은 집까지 이렇게 다 모이면 뭐 한꺼번에 20, 30명도 모이고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어쨌든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남자 주인공인 공유가 굉장히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네. 그 남편으로서 그 애틋한 마음과 눈길이 안타까운데 시댁에서 우리 화면에서 처음으로 빙의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네네. 우리 그 부분을 딱 보시고 그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거를 겪어보진 못했지만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지영이의 어떤 사연을 또 들어봐야겠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경력 단절이 된 상황을 또 이해를 해보고 거기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그런 순서로 흘러가요.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관객도 거기 들어가서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빙의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영화에서 단어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 평론에서 빙의라고 나오지.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입을 하게 되죠. 감독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사실 혼자의 생각을 표현할 때 영화적으로 네. 뭐 혼잣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내레이션을 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주변에 통화를 하거나 다른 장면으로 대체가 가능할 텐데 이 빙의라는 장치를 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직접적이고 두 번째로는 관객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관객의 몫이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 고민하는 거는 창작자는 고민할 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창작에서부터 벌써 머리 이게 뭐라 그러지? 고정관념이 막히니까. 받아들이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만들면 네. 너무 자기적이 될 수 그죠?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지영의 입장, 주인공 시점에서만 봤지 여기 뒤에 이제 공유도 사실 사연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유의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상황은 영화는 항상 주인공 서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현아님은 똑같은 장면에서 네. 지금 인간으로 빙의해 계시잖아요. 저는 좀 이거를 영화적인 면 말고 그냥 개인적인 상상에 의해 좀 생각을 해본 게 빙의는 하나의 수법일 수 있다. 수법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하지 못하니까 빙의가 된 척을 한 다음에 일부러 그런다. 그죠. 역시 시니스트라. 그래서 이제 뭐 시어머니한테도 대놓고 못할 말을 이제 그렇게 돌려서 빙의된 것처럼 그럴 수 있겠네. 하는 거고 뭐 어머니한테도 그동안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한테 좀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가 아니라 좀 오히려 못하죠. 가까운 사람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못하고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빙의 어차피 다 들킨 마당에 그래 엄마한테도 뭐 이거를 빌미로 한번 이제 와서 얘기해보자. 엄마 되게 열심히 살았고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빙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빙의된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인공의 빙의된 증상을 남편이 알고 고민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 남편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 조금 답답했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도 좀 제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영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게 해결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까지 끌고 갔을까?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좀 아프다, 뭐 혹은 네. 뭐 빙의를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않고 계속 혼자 고민을 네. 하고 했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똑같은 경우다. 그럼 저도 공유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었어.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나름 뭔가 해결해서 이 해결점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하기를 원하지, 당신 아파. 뭐 이런 병이 있어 하면 너무 충격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완전히 공감이 되던데. 그리고 저는 뭐 결혼은 아직 안 해봤지만 연애할 때 기억을 조금씩 떠올려 보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인 공유 씨가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게 좀 뭐랄까요? 얘기해봤자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느껴진 게 계속 뭔가 잘해주려고 해요. 맞아요. 좀 측은하게 느끼고 계속 뭔가 옆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멘탈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끝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단순하게 뭐 그 부분만 보면은 다 맞고 그렇게도 보이는데, 공유의 다른 어떤 깊은 내면적인 죄책감과 속마음이 보였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지영이가 그래요. 여보, 나 저기 앞에 사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나 알바할까? 알바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지영이가 띵하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경력 단절은 자기가 돼서 원래 전문직이었으니까. 근데 왠지 잠깐 알바 오전만 할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화를 내요.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화를 내? 나 하면 안 돼? 이런 대화에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유가. 아니, 안 그래도 너 하고 싶었던 일 그만두게 해서 속상한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영이의 일을 그만두게 하고 경력 단절을 시켰다는 육아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빙의비스무리한 그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를 찾아다녔고, 그런데 이 친구의 그것을 낫게 해주려는 방편으로 운동을 끊게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그러지 말고 나 그냥 앞에서 일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하려고 그래? 라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표현을 못하면 괜히 화를 내요. 그렇죠. 그 괜히 화를 내는 게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할 말 없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고 없을 때. 예. 그리고 자신의 그 깊은 속마음이 들켰을 때 욱하죠. 그렇죠. 그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공유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이런 정도의 남편이면은 땡큐 아닌가?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훌륭하죠. 땡큐죠. 너무 훌륭하지 땡큐죠. 진짜 제 전재산 다 갖다 봐. 자, 여기 있습니다. 전재산 다 갖다 봐. 왜 감독이 그래도 이 빙의라는 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왜 빙의를 썼을까요? 굳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사실 그 빙의라는 거를 빼고 보면 정말 그냥 제 친구들 얘기 같아요. 그 고민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뭐 어쩔 수 없는 부부간의 갈등. 그렇게 하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다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영화로서는 배우들만 영화 배우다 이런 느낌이었지 스토리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한 점을 못 찾았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빙의라는 장치를 씀으로써 이거를 영화적으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보면서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김도영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영화라는 것이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에서 원작에서도 에피소드 위주로만 이렇게 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결혼 전에 지영이가 회사에서 일하던 얘기도 나와요. 그때 여자 직장 상사가 출산 후에 바로 나와서 일하는데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맞아요. 굉장히 대놓고 무시하는 남자 상사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지영이도 등장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아님도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졌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제 직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정년퇴직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술은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만약 낳게 되면 일단 엄마 손이 정말 필요한 그 시기는 제가 좀 최대한 육아에 전념을 하다가 이제 뭐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죠. 그러고서 이제 제
일을 병행하면서 좀 육아랑 제 직업이랑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애 키우면 그만둘 것 같아요. 약간 겁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